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학부 박윤희입니다. 네, 이번에 신편입생 분들이 많이 입학을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강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온라인 강의실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의실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학습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시험 볼 때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등록을 하고 어디서 과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강의실에 포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강의실 쪽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강의실 쪽으로 바로 들어가져 있지 않다면 여기 맨 위에 상단에서 여기 강의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보시면 여기 과목 바로 가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아래 바 부분에서도 본인이 신청한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해서 바로 가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전에 우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립니다 부분은 학교 공지 부분이고, 학부 소식은 학부 공지, 나의 상담 내역은 본인이 학부에 문의를 했을 때 답변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 학사 일정은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시험 보는 것도 있고, 과제 내는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학사 일정은 전반적인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따로 이제 과제방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항상 로그인 하시면 빼놓지 않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성적, 학적, 수강, 장학, 졸업 있는데, 성적 조회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본인이 시험을 봤을 경우에 시험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성적 조회는 A뿔, A, B뿔, B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성적 조회에서는 세부적인 점수, 예를 들면 100점 만점 기준의 A뿔인데 몇 점, 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A긴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점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 정확한 점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시험 바로 가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본인의 수강 신청한 리스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강 신청을 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금주 출석 여부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주차 강의인데 제가 1주차에는 출석을 했고 아직 2주차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 여부에는 지난주 것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학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세하게 과목별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강의명에서 해당 교과목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이나 여기 위에 부분에서 과목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고를 눌러야만 해당 강의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목명 언어학의 이해라는 과목에 강의실 공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빼놓지 않고 들어오시면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주학습 현황, 아까 말씀드렸던 출석, 1주차는 출석을 했고 2주차는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2로 변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 올라오면 여기에 과제도 중간 과제 있다 하면 1을 해서 여기에 뜹니다. 만약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0으로 뜨고, 과제가 제출이 됐을 경우에 1로 뜹니다. 퀴즈나 토론,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퀴즈를 하는 과목도 있고 하지 않는 과목도 있고, 팀 프로젝트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이제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하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강의 계획서,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배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강의 계획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학의 이해 밑에 보시면 저기 수강 과목 밑에 온라인 강의가 지금 여기가 저희가 들어와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강의록은 여러분 보통 교재를 구입하시기도 하시지만 저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강의록이 제공이 됩니다. 강의록에 들어가시면 튜터님이 제공하는 강의록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주차 강의록. 네, 여기에서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부가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강의록 다운로드 받아서 제공이 되는 내용이고, 보통은 이렇게 주차별로 매주차 올라오는 게 있고, 교수님이나 튜터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니요, 전체적인 강의록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강의록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강의 소개에 보면 여기 강의 계획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수님이나 튜터님께 문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해당 교과목에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과 쪽지, 해당 당담 튜터님의 이메일과 쪽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강의 계획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업 목표라든가 교수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전략은 이 과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 반영률입니다. 보통은 뭐 성적을 어떻게 내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해당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언어학의 이해라는 과목의 평가 반영률인데, 이 과목은 시험이 70%이고 학습 참여도가 20%, 출석이 10%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과목에 따라서 다르니까 항상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학습 주차별 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통해서 네, 뭐 강의 일자라든가 강의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아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원래 강의록을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잘 내려가지 않죠? 네. 전체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같이 강의록에다 같이 붙여넣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 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붙여넣기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교수 소개는 이제 해당 교수님, 담당 교수님의 어떤 분야이신지라든가 교수님에 대한 소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정말 중요하죠. 보통 게시판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의 공지사항.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보통 과제가 공지가 되거나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은 어느 것이든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 Q&A. 해당 교과목을 보면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는데, 그거는 강의 Q&A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학에 의해 강의 Q&A가 되겠죠. 그리고 학습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론이라든가 뭐 다른 거 이용하실 때 이렇게 이용이 되시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한 번씩 만약 글이 올라와 있다거나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고, 네, 자유 게시판은 학습 관련 질문은 Q&A, 자유 게시판은 본인의 뭐 소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튜터님에 따라서 강의 Q&A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강의 관련 질문하는 Q&A, 이 강의 Q&A 부분에만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질문은 늘 강의 Q&A에 올리고, 뭐 소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유 게시판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출석, 학습 현황 조회에서 출석을 보시면, 네, 제가 1주차는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Y로 확인이 되고, N은 아직 출석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의 전체 시간에 학습 시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강의도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참여도, 이 부분은 아까 학습 참여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학습 참여도 비율이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강의실 Q&A나 학습 자료실이나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에는 한 글당 10점이 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조회 같은 경우에는 1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과목당 강의 Q&A나 학습 자료실에 10건 이상의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질문할 게 없다, 아니면 이미 다른 학우가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으실 경우 이렇게 조회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는 한 건당 1점이기 때문에 100번 다른 글을 보셔야 되는 거고 클릭하셔야 되는 거고, 등록수는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100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평가 부분에서 과제방 있습니다. 네, 과제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뭐 리포트로 제출하는 음성과제, 리포트 음성과제, 주관식 과제, 객관식 과제, 이거는 이제 강의에 과제가 올라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여기에는 리스트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과제 내용 확인과 과제 제출도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방 공지가 떴다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나 팀 프로젝트 토론방은 과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과목에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서 퀴즈가 있는지,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토론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언어학의 이해 강의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진도율이 100%로 돼 있죠. 네, 출석을 했는데 보통은 이 수업 시간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진도율이 늘 100%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97%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최근 강의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을 2번 이상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최초에 들은 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최근 거 들은 강의 참여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mp3 파일은 여기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우선 한번 제가 2주차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강의가 9개의 파트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첫 번째로 순차적으로 들으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순차적으로 해서 들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네, 이 강의를 1번 강의를 다 들으면 화면이 끝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 계속 강의를 듣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강의나 아니면 중간 강의 다른 거를 들어야 된다 하시면 이걸로 클릭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를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하면 배속을 높이는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스피드를 높이지 말고 1.0 배속, 정상적인 속도로 들으셔야 학습 진도율이나 출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무조건 이 상태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좀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듣고 싶다 할 경우에 배속을 높여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강의실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는 이유는 과제방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목별 네, 확인이 가능하고요. 화상 오프 화상 특강 보통 학교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올려진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강 안내 게시판은 말 그대로 특강을 안내하는 게시판이고 특강 다시 보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학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한국어 교육 실습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촬영을 한 부분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채환 튜터님 해주신 한국어의 말소리를 찾아서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실제 부분은 지금 한국학부 신편입생 분들이시라면 지금 강의 들으시는 거 상관없이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배우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배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꼭 들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다시 강의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프 화상 특강 밑에는 시험 바로 가기라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 때 저희 시험 바로 가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는데 이거 응시 완료라고 한 거는 제가 지난 학기 시험을 본 부분입니다. 응시 가능은 보통 이제 테스트 시험해서 시험을 보기 전에 테스트 시험이 올라옵니다. 중간고사 시험 테스트, 기말고사 시험 테스트 항상 시험 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판 입력하는 것도 특수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IME 설정이라고 테스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마지막 주 강의를 들을 때는 시험 보기 전에 이 테스트를 거쳐야만 마지막 주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리 테스트를 해놔야 내가 시험을 볼 때 갑자기 시험 볼 때 컴퓨터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가 떴을 경우에는 시험 보는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직장인이셔서 시험을 좀 바쁘셔가지고 집에서 늘 강의를 듣던 컴퓨터에서 못 듣고 회사 직장이서나 아니면 이렇게 근처 다른 데서 봐야 된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미 테스트 시험을 거치셨더라도 한 번쯤 그 시험을 테스트 시험을 다시 응시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볼 때 최적의 환경 컴퓨터 조건을 이렇게 갖춰주기 위해서고 컴퓨터 이상 여부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성적 조회에서는 뭐 A뿔, A, B뿔 이렇게 해서 이런 학점만 조회가 되고 세부적인 점수가 조회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을 보신 다음에 다시 그 해당 과목에 들어가 보시면 성적 이 조회 부분에서 성적을 몇 점인지 전체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뜨는 거는 지금 현재 성적 조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점수 확인을 원하신다 그러실 경우에는 성적 조회 기간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점수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시험에서 답안 제출을 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학부 졸업시험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내 과목들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시험 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맞았고 어느 부분이 틀렸고 정답이나 틀린 오답 같은 거 확인할 경우 시험 문제 확인할 경우에는 성적 조회 기간에 이 부분으로 성적 조회로 들어가시면 그거를 본인이 복사를 해서 뭐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지를 보관을 원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성적 조회 기간에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점수도 확인하시고 시험 문제지와 정답도 여기서 카피를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다운로드 될 수 있게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를 한 다음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서 붙여넣기 해서 본인이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강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문제에 질문 대답 Q&A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모바일 강의 관련해서도 학사 관련해서도 주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숙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강 과목. 아까 저희가 이제 그냥 바로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강의실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밑에 뜨는 수강 과목이나 학사 일정으로 가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수강 과목을 클릭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학사 관리 이렇게 원하실 경우에 학사 관리 쪽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학사 관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성적 관리는 여기 학점 이수 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고 성적 조회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뭐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청 가능과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은 보통 그 기간에 해당이 될 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성적 수강 변경 기간, 네, 저희 1차 있었는데 2차 수강 변경 기간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날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정 12시까지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자정 12시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5시까지 뭐 몇 시까지 해서 시간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가능 메뉴는 이용 가능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성적 조회뿐만 아니라 학적, 휴학 신청이나 복학 신청, 전과 신청, 수강 신청하실 때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강 신청이나 변경 여기 옆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신청, 졸업 부분도 졸업 신청하실 때 그 기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학적 관리, 학적 변동 신청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적 조회. 네, 지금 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뜨는데 저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서 조회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수강 관리, 수강 계획서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과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타학 것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어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 맛보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강 신청하기 전에 그 해당 학기에 이 강의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한국어학부 같은 경우 외국어 계열로 해서 한국어학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강의를 어느 정도 이런 강의구나 내용을 알고 수강 신청을 하면 훨씬 더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의 맛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시간이 짧게 네, 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강의 맛보기가 동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일일이 본인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타학부 것도 같이 자유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들으실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수강 신청 변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아닙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는 이 메뉴, 수강 변경하실 때는 이 수강 변경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는 이미 다 납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네,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납부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비 납부. 네, 실습비는 다 학부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한국학부 실습비는 어떤 거냐면 밑에 실습비 납부 밑에 실습비 납부 한국학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학부는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4학년 때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들으시고 통과를 하셔야만 나중에 졸업하셔서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신데 여기에는 이 과목에는 실습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강의 첫 주에 4학년 때 신청하셨을 때 등록금 납부하실 때 실습비도 같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회비 납부, 네,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시면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네, 등록 내역은 본인의 등록하신 내역,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등록금 납입이라든가 등록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학 신청 조회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뿐만 아니라 뭐 국가장학금 해당자가 됐는지 여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학교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학교 장학금 신청은 여기서 학교 장학금을 여기서 신청하고 수혜 대상자가 되는지 부분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졸업관리 부분 가보겠습니다. 졸업관리는 지금 당장 해당은 되지 않는데 본인의 졸업 네, 하실 때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졸업사정 관련해서 나와 있는 이 글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강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사관리와 수강 신청 관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공부를 하시는데 온라인 강의실을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면 더 궁금하거나 그런 거는 여기 컵스 강좌로 들어가신 한국학부 학부 Q&A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렇게 N자라고 뜬 거는 이제 최근에 공지사항이 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까 맨 처음에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시험 바로 가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해당 다른 설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 부분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렇게 진도율을 강의 닫고 확인하시는데,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다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게 100% 수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들으시고, 네, 지금 네, 제가 수업 예를 들어서 수업을 끝까지 다 들었다는 강의 하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바로 닫지 마시고 여기에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고를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업 창을 닫기 전에요. 여기 이 강의실을 닫기 전에 고를 한번 해주시면 이게 100% 됐는지 여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를 했구나. 이제 강의 완료가 됐으니까 닫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닫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학 홍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학생분들이 학교 공지를 크게 많이 확인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학사 공지는 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3월 14일 오프라인 공지가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본인의 학부 시간이 되시면 오프라인 공지 해보시면 좋고요. 네, 저희 한국학부에도 이번에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수업은 이거는 이제 강제는 아니고 이렇게 본인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은데, 오프라인 수업을 나오시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얻어가시는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꿈꾸는데 타학부 오프라인 수업을 신청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못 가나요? 한국학부에서 못 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타학부도 이렇게 충분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대학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수님들이나 튜터님께 쪽지를 보냈을 때 쪽지 확인은 여기 보시면 첫화면 쪽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체로 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지금 쪽지가 하나 와 있네요. 조금 이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받은 쪽지, 쪽지 보내기, 보낸 쪽지, 나의 친구에서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시면 첫 화면에서 항상 이 부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메일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컵스 메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쿱스 메일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학교 메일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본인 지금 아까 화면이 잘 안 떴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메일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포털 사이트 메일이 아니라 여기에 본인이 이제 부여받은 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해서 쿱스 저희 사이버 외대의 메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들 여기 보시면 뭐 학사공지, 나의 학사정보, 증명서 발급, 헬프데스크, 원격 접수 서비스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얘기해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오프 신청, 저희 한국어학부는 대천 수료원원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오프 시설 신청 이 부분에서 네, 예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신청하신 후 신청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 28일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한국학부가 3월 28일 날 봄 MT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큰 방 한 개와 작은 방 두 개를 신청했는데 이제 우선 신청 확인된 거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중인 거 이런 부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 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2월 추천도서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서 신청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끔씩, 본인이 읽고 싶은 책, 이렇게 응모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당첨이 되면, 택배비 본인이 들지 않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응모해서 당첨이 돼야겠죠. 그리고 저희 사이버 외대는 미네르바 웹진이라고 학부생 분들 중에 이제 웹진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사를 학부 소식을 전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네, 저 여기 한국 학부 소식도 있네요. 그래서 학부 소식이 궁금하다 하시면 뭐 최근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여기 들어가셔서 미네르바 웹진에서 학부 소식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저희 학교 홈페이지 이용을 하시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부분하고 학생 안내에서도 겹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해서 보시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학생 지원 센터 부분에도 인터넷 서점이 있고 네, 여기 밑에도 인터넷 서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강의록을 많이 사용하는데 강의록이 좀 부족하다 싶으실 경우 강의 교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인터넷 서점은 강의 교재 해서 조회해서 이쪽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목록을 적어서 필요한 교재를 적어서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강의 노트는 저희가 보통은 프린트를 해서 쓰는데 이게 제본 형태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강의 노트에서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지금 뭐 학부에 교과목 검색해서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학부에 지금 이번 2015년도 1학기 판매되는 교재가 뭐인지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건데 별도로 택배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고 뭐 타업 것도 신청해서 들으실 경우 필요하신 교재는 여기서 신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증 발급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학생증 발급 이 부분에서 보셔도 되고 이번에는 저희 공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뭐 모바일 학생증 신청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일반 학생증을 신청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시는데 학사 공지에 보면 정말 편리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보시면 이렇게 학생증 신청 바로 가기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기능이 제외된 일반 학생증, 은행 기능이 부여된 학생증, 그 다음에 모바일 학생증. 그건 핸드폰에 해서 도서관 출입 및 그 한국 외대 도서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이버 외대 건물의 1층 카페도 그 할인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증 신청해서 여기 신청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발급 비용은 최초는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카드 발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드 발급 형태 같은 게 이렇게 수수료가 최초 발급 시 무료, 그 다음에는 재발급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한번 궁금하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네,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과제 낼 기간이라든가 시험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에 50분 시험에 몇 문항이 출제되는지 그런 부분도 세세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지사항이나 일반공지, 과제방 이런 부분들은 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강의실 완전 정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